이곳은 마오리 랑교호와 부족의 유적지이며 뉴질랜드 최초의 선교사 사무엘 마rston 선교사 일행이 복음을 전했던 유적지가 있는 마rston 크로스입니다. 영국 성공의 소속이었던 사무엘 마rston 선교사는 호주 파라마타에서 학교 교사, 집을 짓는 건축가, 농사를 짓는 농부, 그리고 신발을 짓는 구두쟁이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선교팀을 이루고 1814년 12월 22일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 위치한 랑기호와 베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랑기호와 부족의 부족장이었던 루아타라가 함께 타고 있었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루아타라가 다스리는 랑교호와 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12월 25일 첫 성탄절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므로 뉴질랜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 선교팀 일행은 뉴질랜드 최초의 유럽인 정착인이며 서양 기술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선교사 일행은 마오리 마을 바로 옆 바닷가에 땅을 얻어서 학교를 짓고 글자가 없는 마오리 부족을 위해 글자를 만들어 가르쳤으며,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짓고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의 생활 양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인들은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유럽풍의 생활 양식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앞마당에는 밭을 일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으며 일용할 양식을 자급자족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오리들은 선교사 일행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열린 마음으로 쉽게 교제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령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하여 자료를 보면 1830년이 되어서야 그들은 최초로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뉴질랜드는 영국이라는 유럽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이들의 뒤를 따라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이 땅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왔던 곳일 뿐 아니라 서양의 문물이 최초로 들어온 곳이라는 점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네, 뉴질랜드 이근택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 함께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뉴질랜드 선교의 역사도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이근택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근택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가 뉴질랜드를 여행한다고 해도 아마 이곳을 방문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귀한 곳을 알려주셨어요. 뉴질랜드 교회에서도 이곳을 매우 귀하게 여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무엘 마rston 선교사님 이름은 뉴질랜드 최초의 선교사들일 뿐 아니라 뉴질랜드 최초의 유로피언들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분들입니다. 뉴질랜드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따라서 뉴질랜드의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는 모든 자료나 모임에서는 사무엘 마rston 선교사님 일행의 업적과 그분의 모든 사역들이 소개되고 길려지고 있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한 것이 눈에 띄어서 이색적이었는데요. 이처럼 정착해서 생활 속에 바로 녹아들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 구성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81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성직자가 아닌 성도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또 팀을 이루고 아직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 원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몽골 반점을 가진 하와이안 인디안에 속하는 마오리족입니다. 인해서 이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령 숭배 사상이 있었답니다. 15년이 지난 1830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세례식을 할 수 있었다는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마오리족의 종교적인 배타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학교를 지어서 또 교육을 하고 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또 밧줄을 꼬아서 배를 만들고 집을 짓는 법을 가르치면서 선교사들은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들의 업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일반 역사가들도 이들을 향해서 최초의 서양 문물을 가져온 기술자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모습은 선교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초기 세미얼 마스턴 선교사의 복음 전도 방법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무모하게 강요하지 않았고 원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에게도 요구되는 지혜이고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열매를 보고 선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는 파송교회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선교사의 변함없는 삶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이러한 선교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네, 원주민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또 정착된 또 기독교의 현주소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900년도에 뉴질랜드의 센서스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97%의 기독교율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1위의 선교 국가였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든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젊은이들은 떠나버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뉴질랜드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물결이 더 강한 교회와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정신적인 피폐와 영적인 무력감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팬데믹 이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팬데믹보다 더 강한 영적인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곳은 레벨 4 록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도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가 없고 모든 모임들은 일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더욱더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싶어 하고, 또 팬데믹 이후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신앙적인 접근이 이 땅의 새로운 영적인 물결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이 땅에 부흥의 불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뉴질랜드가 세계 제1위의 선교 국가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교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다시금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이근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